그리고 이제 앞에까지가 사실 이런 전반적인 우리가 프레임을 잡았던 거라고 하면 이제 개인적인 영향 요인 하면서 제가 항상 모든 챕터 앞에서 요거를 한 번씩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개인적인 요인에는 저희 교재에서는 동기와 관여도와 개성과 라이프스타일 이렇게 배울 텐데 단 한 챕터도 3문제 이하로 기출문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챕터가 사실 기출문제로는 3문제 이상씩 나왔던 챕터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방심할 수 없고 동기, 관여, 특히 관여도는 무조건 어떤 문제랑도 결합해서라도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고 이 동기, 관여도, 개성, 라이프스타일이 우리 개인적인 영향, 개인적인 요인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동기부터 배웠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동기까지 저희가 배우고 끝났는데 동기에는 이제 큰 챕터로는 구매 동기가 뭐가 있을까? 뭐 우리 행동에는 모두 동기가 있는데 이제 구매 관점에서의 구매 동기는 뭐가 있을까? 정의, 유형, 갈등의 유형까지 봤고요. 그리고 매장을 방문하는 동기는 뭘까? 뭐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작할 때 우리는 그러면 맵상에 여기에 있는 거야. 우리 소비자 행동론은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을 배우는 건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들이 동기, 관여도, 개성, 라이프스타일이 있는데 동기 지금 배우고 있어. 그럼 동기는 뭐야? 동기 이거 외우기 되게 어렵죠. 근데 사실 만약에 동기 문제가 나오면 개념을 설명하라고 했을 때 내적 긴장 상태라든지 욕구, 충족되지 않은 욕구, 추진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는 한두 개 정도는 섞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10점짜리 그러면 동기의 유형에 대해서도 뭐 저도 사실 시험 공부를 할 때 막판에 가서는 뭐 기심사호 뭐 이런 식으로 앞글자 따고 아야 동기 이거 만약에 나오면 이거 안 외우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막판에는 그렇게 했는데 결국 지금 제가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해 중심으로 저희가 공부하자라고 했고 기능적인 거 그리고 뭐 아름다움을 해당하는 심미적인 거 그리고 사회적인 거 그리고 그냥 단순히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동기의 유형 4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워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기출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데 동기 과정에서 갈등이 나와.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에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챕터만 봐도 나왔던 기출문제의 유형 정도가 떠오르실 건데 동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의 유형은 갈등이에요. 근데 동기끼리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접근 갈등, 접근 회피 갈등, 회피 갈등 이렇게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고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3가지 유형의 갈등에 대해서 예시를 중심으로 제가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접근 갈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국 구매할 때 구매 전 단계 뭐였죠? 태도 형성이었고 그 전에는 뭐였죠? 아니죠. 대안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안 평가를 하는데 대안이 2개 이상 됐을 때 대안들이 주는 속성이 다 긍정적인 결과를 갖춰준 거예요. 얘도 A 대안, B 대안, 짜장, 짬뽕 둘 다 맛있어. 나한테 긍정적인 결과를 갖다 주잖아요. 근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한정적인 재원을 갖고 있고 한정적인 리소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접근 갈등. 그러니까 대안이 2개에서 둘 다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나한테 해주지만 나는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는 경우에 이런 갈등이 나타나고요. 이제 접근 회피 갈등 같은 경우는 대안은 하나예요. 대안은 하나인데 이거는 나한테 되게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주는 동시에 좀 부정적인 것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 음식을 예로 들었었죠. 그래서 뭐 요즘에 먹방도 워낙 많아지고 사람들이 사실 이런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과 동시에 또 과체중이나 비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 이 갈등이 이제 접근 회피 갈등이고 이제 회피 갈등은 대안들이 둘 다 나한테 기대에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자동차나 고가의 제품에 고장 났을 때의 경우 AS를 받거나 새 제품을 구매했을 때 둘 다 비용이 들어가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나한테 최선의 경우는 아닌데
가장 긍정적인 경우는 아닌데 그때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예시들을 2013년에도 나왔고 2013년에는 마케팅 방안을 설명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보면 2020년에는 거의 그냥 문구만 바뀌었지 뭐 마케팅 전략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동기하면 사실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거는 이런 갈등 이 갈등의 유형별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 매장 방문 동기도 기억나시죠? 이 매장 방문 동기 하면서 제가 막 온라인, 오프라인 막 매출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매장 동기가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단순히 제품 구매를 위해서 이제 쇼핑을 하던 오프라인 중심의 이제 매장에서의 구매가 거의 대다수이던 시절에는 분명히 더 중요했겠죠. 그래서 매장을 어떻게 환경을 만들 것이냐, 매장에서의 뭐 다양한 우리 MOT라고 하잖아요. 혹시 MOT 들어보신 분 계세요?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고 해서 예전에는 매장에서의 활동을 되게 중요해요. 모멘트 오브 트루스가 제가 알기로는 뭔가 이게 투사가 이렇게 그 찌를 때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매장에서 접점에서의 활동이 되게 중요했었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온라인 정보 탐색도 많이 부족했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구매도 거의 없었던 시절에는 이 MOT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매장에서 정말 점원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 안 살래. 여기 별로야. 근데 정말 살 새가 없었는데 말 한마디 잘하고 그 접점에서의 딱 활동 하나로 막 구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제품 구매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매출이 커지면서 매장 방문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중요도가 낮아진 게 아닌가? 하지만 왜 중요하냐?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도 사실 온라인에서도 뭐 다양한 디지털 전이라든지 뭐 구글 애널리틱스 써가지고 막 고객들이 이 페이지에 오래 머물다가 여기 클릭하고 막 이런 것도 분석을 하긴 하지만 사실 그 온라인 환경에서의 분석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오프라인에서는 고객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제품이랑 관여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동기에 대한 파악과 이런 것들로 시장 세분화나 차별화 전략이 나올 수 있다. 마케팅 전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리고 다양한 쇼핑 동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웠고요. 그래서 요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동기와 사회적인 동기인데 이 개인적인 동기는 사실 그냥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고 했잖아요. 내가 왜 가는지, 내가 매장을 가는 이유. 뭐 당연히 사회적인 역할, 기분 전환 추구, 욕구 불만해서 뭐 아마 교재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 이해 안 가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리고 사회적인 동기는 동료들과의 관계. 이게 다 사회적인 요인에서 배우는 중거 집단 얘기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사실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앞글자를 따서 또 외우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